BBK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수감 이후 첫 번째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저들이 우리를 많이 쫄게 만들었죠.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들이 쫄 차례다. 승리의 2012년 시민의 든든한 지식병기가 될 책 예스24 선정 2011 올해의 책 닥 치고 정치입니다. 김어준 씀. 저 정봉주가 구속됨으로 인해 이제 BBK 판도라 상자는 열릴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 의혹 정봉주 손으로 풀어냈습니다. 달려라 정봉주. 오늘은 진실이 갇히지만 내일은 거짓이 갇힐 겁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그리고 삼성특검 주진우 기사로 시작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에리카 김의 폭로 그리고 BBK 특검 주진우 기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혹시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시사인 구동문의 서울 3700-3203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국사시험 문제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다. 대표적인 친미주의자다. 이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성숙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험 문제는 지난 2009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가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 그 시사평론가가 바로 접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이승만을 숭상해야 옳은가요? 올바른 현대사 인식,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팝니다가 도와드립니다. 보수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어떤 책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게 하느냐에 따라서 출판의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카카에게 이 책이 어떻게 다가갈까요? 카카께 헌정하는 세계 유일의 시사소설집 나는 꼼수다 에피소드 1 낮꼼수 1회부터 18회의 내용을 책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시사인 북스. 카카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카카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컴온! 나는 꼼수! 나는 꼼수다! 나는 꼼수다! 봉주 뉴스. 먼저 봉주 동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수감 첫날 쌀과 보리를 섞은 밥에 닭국, 김치, 어묵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호에 비해 닭국의 나트륨 함량이 다소 적다 하시며 5분의 1가량을 남기셨습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이러한 음식 상태로는 카카의 입맛을 맞출 수 없다며 요리 담당 교도관을 질책하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구치소 안의 난방 상태에 매우 흡족해하시며 괜히 감옥 생활 준비한다며 베란다에서 잤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수감 당일 밤 국정운영 구상을 벽에 부착하시고 즉각 집권 계획에 착수하셨습니다. 이 계획에는 수감자 가족의 면회 거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곡동 교도소 신설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발. 정봉주 전 의원의 메시지를 편지로 재구성해서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입감하자마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천기도 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웨더 깔때기입니다. 하루에 편지 400통씩 옵니다. 이거 읽으며 울고 웃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사진을 동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부분만 보내시네요. 정보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남자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흥분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오면 좀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2012년 여러분도 그렇게 맞이하십시오. Don't worry, 비봉주. 봉주 단신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정봉주 전 의원이 애청자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입감 직전에 녹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꼼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드디어 승리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감옥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감옥에서 꼼수 교호 지금 잘 전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11일 총선에서 저희가 정말 이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 12월에는 정권을 탈환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좀 붙이실 것 같기에 제가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말씀 한마디면 또 총선에서 한 4, 50석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늘어나? 그래서 올해 꼭 승리해서 정말 정권을 되찾아오고 다시는 우리 각하 같은 존경에 맞지 않는 인물이 역사에 다시 드러나지 않고 각하께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는 1차 내가 먹어보는 거에 무상급식이 먹어볼 만한가 내가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각하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 만해요? 좀 먹어볼 만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식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지만 우리 같이 징역을 사는 동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무상급식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년에 또 희망찬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박 터지십시오. 승리! 영어로도 한마디 해주세요. 해피 뉴 이어. 자신을 몰라보았다며 힘없는 소방관을 좌천시킨 김문수 경기도지사 사건 화제지요. 자, 그런데 그 김문수 지사를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이 혼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갇힌 정봉주가 안 갇힌 김문수를 꾸짖는다? 사정을 살펴보니 낙곰수에서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과 김문수 지사의 육성을 편집한 건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름이 누구요? 넌 내 누군지 몰라?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이 개새끼가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가. 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가. 이건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개새끼야. 넌 내 누군지 몰라? 이 모가지를 비틀어버려, 개새끼 이거. 전화 받았던 사람, 관동생 좀 이야기해봐요. 너 정봉주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지? 너 목소리 원상태로 안 돌려? 이 새끼 어디서 개기름 바른 목소리 깔고 있어. 그래, 알겠어. 끊어. 전화하지 마, 이 쌍놈 새끼야. 내가 도지사인데. 넌 줄 알아, 이 개새끼야. 전화 끊어. 뚝 끊어. 물론 이 편집본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봉주 헌정 작품으로 알겠습니다. 한편 주진우 헌정 작품도 나왔더군요. 그것 또한 들어보시죠.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그래. 여보세요? 네.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누구요?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남양주 소방서 맞아요? 모르겠어요. 이름이 누구요? 정말 난. 내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좀 자제해 주세요. 이름이 누구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저한테 그 쏟아지는 관심 부끄럽고요. 자제해 주세요.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을 안 해?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걸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그런가? 아니 도지사가 이게 누구냐고 이름을 묻는데 답을 안 해? 참 건방지네. 참 건방져. 이거 누구냐고 이름을 말해봐 일단. 저는 좀 과묵한 사람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전화 받았던 사람 관동생 좀 이야기해봐요.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 주진우 기자입니다. 지금 받는 이 사람 맞아? 전화하지 마. 난 몰라. 지금 누구예요 그럼? 나 주진우인데. 지금 받는 사람 이름 누구? 주진우입니다. 나는 도지사입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저기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기 첫사랑 찾아주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아니, 사모님 미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건 뭐 안 하니까 그런 얘기는 그런 좀 부탁은 좀 자제해 주세요. 그래 알겠어요. 끊어. 정봉주 전 의원을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시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한 수도권 외곽 교도소로 보낸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앰네스티 인권상 추진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앞으로 편지 보내실 분을 위한 주소 안내입니다. 우편번호 437-702,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감번호 77번, 정봉주 앞. 봉주 뉴스,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33회인데 글쎄요. 33회가 아니라 오늘부터 봉주 1회. 봉주 1회?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석방되면 다시 33회 그때 시작됩니까? 시겠습니다. 네. 아니,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봉주 의원 수임 번호가 77번이잖아요. 77회 때 돌아오실 것 같다. 삭제 이 새끼야. 실패. 아니 이거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끼리 졸라 떠들었는데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평소에 정봉주 의원이 얘기했던 양의 절반에도 못 미쳐. 우리 셋이 떠들어도 진 빠지게 떠들었는데도 우리 중에서 역할이 떠들기 역할이 우리 봉도사였음이 분명해졌어요. 배경 소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배경 소음이 사라지니까 스튜디오가 이렇게 조용해요. 웃기니까 너무 조용해. 스튜디오가 호랑이가 나올 것 같아요. 씨발. 눈치 보고 있는 봉도사 앉아 있잖아. 참. 정봉주 전 의원의 실물 크기의 사진을 저희가 원래 정봉주 전 의원의 자리에 앉혀놓고 이 양반아 여기서도 눈치를 보고 있어. 이 사진은 김용민과 주진우의 트위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면회 다녀온 이야기부터.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
수감된 바로 다음날, 네.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면회 갔어. 11시 20분 면회였습니다. 네.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 면회를 가면 말이죠. 일반 면회를 가면, 가운데 투명 강화 유리가 있고, 구멍이 뽕뽕뽕 나 있죠. 네. 그리고 마이크와 스피커로 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녹취도 되고, 뒤에 그 교도관 입회해서 적게 돼 있습니다. 네, 대화를 따로 받아 적습니다. 네. 근데 그 교도관은 적는 게 불가능해가지고요. 하도 깔때기를 들이대서 키득키득 하면서 뒤에서 안 웃는 척 하면서 졸라 웃겼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나. 그때 내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참고 있다가 어디서 빵 터졌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의원님 감옥 들어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벽에 국가 경영구상을 붙여놨어. 그때 교도관에 뒤에서 킥킥킥거리면서 졸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간방 벽 3면에 국가 경영구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네. 써붙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봉주 뉴스에서 나갔죠, 참.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네. 뭐 강성종 의원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앞서서 감옥 간 사람인데 이분은 한 달 동안 적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감옥 가서. 하지만 봉도사는 베란다와 펜션 옥상, 야외 여기서 계속해서 적응훈련을 했기 때문에 감방 적응훈련이 너무 그 효과를 봐서 가서 처음에 7시간을 잤다 그랬더니 네. 잠을 잘 잤다고. 최근 근래 들어서 한 1년간 가장 많이 잔 수면 시간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수의를 입었는데 네. 그때는 내가 말을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걸 간신히 막았는데 졸라 잘 어울려. 졸라 수의가 잘 어울려 보니까. 근데 부티가 나. 그 옷이. 얼굴이 반질반질해요. 이거 보여주고 싶다 진짜. 단 머리에 이게 세팅을 못 해가지고 머리가 가라앉았더구만. 그리고 목에 이 하얀 수건 감아가지고 머플러 대신 했는데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 사진을 못 찍게 하니까 졸라 아쉬워 이거. 네네. 그리고 봉도사 옆방에 살인 미수죄로 어떤 그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봉도사 면회가 끝나기 전에 제가 아는 형님이 살인 미수로 들어가 있는데 옆방에 면회 나왔더라고요. 네, 그분한테 기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씨야 우리끼리 웃어도 웃음이 좀 비어. 야 여기다 깔아 배경음악 웃어. 앞으로 편집할 때 배경음악 졸라 깔아. 웃음소리가 원래 이랬군요. 그러니까 봉도사가 없으니까 정봉주연이 없으니까 졸라 고요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12월 26일 그날 이제 입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이렇게 말투가 왜 이래 되지 갑자기 말투가. 원래 그랬어요. 갑자기 이거는 말투잖아. 이거는 뭐지 공중파에서 하던 말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12월 26일 날 이제 입감이 됐잖아요.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사평론가 말투잖아. 12월 26일 날 정봉주 의원이 들어갔잖아요. 법무부에 내년도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또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은 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카카가? 하필 그날? 뭐 전혀 의도된 건 아니었는데. 아니, 의도됐을지도 몰라. 아니, 근데 이제. 카카가 봉도사를 지극히 싫어해요. 기자 중엔 저를 싫어하고. 아니, 그런데 그 영상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카카의 영상 메시지. 이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각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디 희망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상 메시지가요. 모든 재소자가 의무적으로 시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끄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드디어 만났네.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강제 시청. 아 웃기다. 한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맨 앞에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봉주 뉴스 계속 나갑니다.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석방이 되면 얼마나 또 이 프리즌 깔때기. 지금도 들려와. 감옥에서 개발한 지금도 들려와. 무수한 깔때기로 깔때기 디도스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씨발 하루 만에 만났는데도 졸라 반갑더라고. 할 말도 무지 많더라고요. 뭐 했냐. 그리고 우리한테 뭐 하달상, 감옥으로부터 사발. 사발 엄청 많아. 일단 오전에 여기 교도행정. 자기가 바쁘대. 감옥에서 뭐가 바빠, 이씨. 자기가 교도행정 사인할 게 많고 지시할 게 많으니까 오전에 오지 마. 막 그러면서. 오후에 와. 귀찮아. 막. 여기 3,000명이야. 내가 관리하려면 힘들어. 오전을 바빠. 내 방은 비록 작지만 내가 큰 집에 와 있어. 그러면서 3,000명을 관리해서 깔때기교로 만들겠다고 벌써 깔때기를 들이대는데. 첫날 여기 교도형정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고 바로 너무 잡아야 방만하다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피부도 좋고요. 현재 상태. 새해를 맞아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의 운세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내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정봉주 의원은. 정봉주 의원, 기룬이에요. 상당한 기룬. 세상을 다 가질 것이다. 뭐 이런, 교도소 안에서. 네? 교도소 안에서. 교도소를 다 가질 것이다. 많이 가지라고 그래. 그리고 맞아. 예스24. 드디어 닥치고 정씨가 올해의 책에 선정됐는데. 네, 축하해요. 이거 내가 1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게 1위 하고 나서 각하한테 헌정식을 하고. 네, 한마디에 날리기로 했죠. 그리고 책을 한 권 보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날 하필 정봉주 전 의원 입감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수상 소감을. 예. 이 1위를 정봉주 의원에게 바친다. 이렇게 했어. 예. 정확한 워딩이. 원래는 각하에게 헌정하려고 했으나. 난 이 1위를 하고 싶었다. 이 책의 집필 동기가 된. 각하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됐다. 사실은 수감이 아니라 지도 방문이다. 무상급식, 현장 시철. 왜냐면 이제 앞으로 오실 분을 위해서 미리 간 건데, 어쨌든 이 1위가 가진 의미, 영광을 정봉주 의원에게 바친다. 어딘 이거야? 예스24에서 부담된 거지. 그래서 이 수상 소감을 빼버렸어. 기사가 될 리가 없잖아.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1위를 그 다음날 정봉주 의원에 달려라. 정봉주가 1위를 했죠. 책 1위를 해버렸어. 예스24에서. 그 다음날. 진짜로. 전체 1위. 예. 내가 2위로 밀렸어, 씨발. 그리고 알라딘도 달려라가 1위야. 닥쳐가가 2위고. 이제 교본만 내가 1위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겠어. 그렇게 1위 노래를 부르더만. 구속되자마자. 구속돼서 소송치에서. 저기 방송 몇 회 방송에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이. 왜 내 기사 안 써줘? 내 기사 안 써줘? 커버 스토리로 그렇게 나오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커버 스토리로 나오면 당신 구속됐어. 구속이야. 정확하게 그랬죠. 당신 죽어. 당신 죽어. 구속이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구속되자마자 시사인 신년호에 커버 스토리에 정봉주 얼굴 올라갑니다. 책도 1위하고 주간지 커버 스토리 그리고 그렇게 웬스에 나오고 싶다고 하더니 씨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LA타임스 다 나왔어. 그렇죠. 단독샷 나왔습니다. 와. 이루었어. 봉도사. 내 책 조국 현상을 말한다고 나는 꼼수다 뒷담화 또 보수를 팝니다. 내가 구속되면은 1등은 아니더라도 10등 안에 들까? 야, 책을 한 권만 냈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왜 여러 개를 내가지고 다 분산시켜, 맨날. 구속으로는 좀 약하고. 내가 보기에는, 누구하고 로맨스. 스캔들, 돼지. 섹스 스캔들이 나야 돼, 그렇지. 진짜. 미녀와 돼지. 진짜? 그거 최고야.
출판사에다가 얘기해야 되겠다. 뭐 하나 만들라고? 섹스 스캔들을 내, 너는. 그래야지 돼. 드디어 바라던, 꿈에도 바라던 내가 섹스 정봉주 스캔들. 전 의원한테 맨날 일하고 싶더래서 닥치고 정치가 있는 한 일이는 안 돼. 맨날 그랬는데 드디어 소원송실 한꺼번에 다 해버렸어. 3종 세트로. 아, 그리고 우리가 입감하는 날 사실 평일 1시라서 이제 뭐 사람 몇 명 오겠나. 그래. 왜냐면 트위터 공지도 하루 전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거의 10,000명 가까이. 저 왔는데 법원과 검찰 사이길을 막아가지고 그 도로가 마비됐죠. 검찰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네네. 검사들이 저기 위에서 검찰청 그 한쪽 구석에서 보면 오른쪽 구석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많이 왔는데 뭐 민주당 의원이 구속됐으니까 미안해서도 왔겠죠. 또 이 숟가락 대마왕도 있겠지. 숟가락 대마왕. 숟가락 대마왕. 숟가락 좀 얹어 보려고. 아무데나 숟가락을 얹어 놓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대단했어요. 4명이 같이 대우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와, 그 그러니까 숟가락은 아니 우리 정작 우리 4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사진 찍히려고 사람들이 진짜 이 숟가락이 보통 숟가락이 아니더라고. 숟가락이 푹푹 마구들이 들어오는데 되더라고요. 숟가락 푹푹 들어오네. 국자야 씨발. 어쨌든 간에 그날 원혜영 대표, 정세균 전 대표,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 박영선 의원, 안민석 의원, 김부겸 의원, 김진애 의원, 강기정 의원, 김현매 의원, 노회찬 전 의원, 정청래 전 의원, 김현미도 전 의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누나 전 의원입니다. 전현직 더 왔어요. 전현직 의원들이 네. 제가 본분만 해도 이렇게 왔어요. 네네. 상당수가 왔고 그 중에서 이제 원혜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눈치 없이 단상에 올랐다가 욕 졸라 먹었죠. 아니 조금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 대법원 판결 나는 날 네. 청와대에서 각하 각하하고 만나셨죠. 악수하고 물론 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해서 안보 우려 있으니까 정파를 넘어서는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는 했다고 봐. 네. 그런데 당일 자기 당의 소속 의원이 4년 전 일로 구속됐잖아. 절대 구속되지 않아야 하는 사건인데. 더군다나 바로 눈앞에 있는 각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다가. 그렇지. 그러면은 최소한 한마디 정도는 언급했어야지.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지. 욕 많이 먹었어요. 올라왔다가. 눈치 없이. 네. 이분들, 이 숟가락 대마왕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봉주 의원을 지킬 의사가 있고 미안해서 온 건지 앞으로의 행보를 졸라 지켜보겠습니다. 졸라 지켜보겠습니다. 네, 뭘 하는지 도대체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 사진만 찍고 돌아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미안해서 아니야 럭비 연습하러 온 것도 같아요. 진짜 그들 럭비 선수 해도 돼 진짜. 스크럼 딱 짜고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옆에 가서 쓸 수가 없어 들어가는데 펑펑 밀려. 저는 웬만큼 버티거든요. 근데 엄청 밀렸고요. 김 교수도 밀렸어. 밀렸어 내가. 아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내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인사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씨발 진짜 국회의원들한테 밀렸어. 국회의원들이 옆으로 스크럽 짜가지고 사진 나오려고. 아니 근데 씨발 저기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맨날 밀리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도 밀리나?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간신히 한 30초 정도 기도를 했죠. 우리 넷이서 이렇게 껴안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 사진도 났더라고 보도된 게. 그리고는 다시 밀렸어. 그리고 그거 끝나자마자 우리 그냥 빠졌어. 빠졌는데 넷이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왜냐하면 넷이서 딱 그렇게 대가리를 맞대고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무슨 얘기였냐면 주치는 졸라 울고 왜 그래? 왜 그래?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씨.
나는 돼지도 웃겼어. 의원님 기도할게요. 이거 아니 근데 돼지가 울어서 의원님 기도할게요. 난 갑자기 웃음 나올 뻔했잖아 그때. 기도하면 나오냐 이씨. 연불 외울게요. 그래 되나 그럼 씨발. 나는 뭐라 그랬지? 꺼내줄게. 그래 맞다. 우리가 빨리 꺼내줄게. 졸라 씨바 빨리 꺼내줄게. 나는 그 말을 했고 그리고 봉도사를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30초만 우리끼리 딱 얘기를 하고 나는 꼼수다 잘 지켜줘. 그런 말도 했죠. 그 30초 동안만 우리끼리 있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하도 스크롬을 강고하게 짜는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전면에 사진 찍히려고. 정말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진짜로.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 의원분들 오셨는데, 그만큼 강고하게 스크롬을 짰으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씨발! 씨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씨발. 면전에 가서 욕을 해줄 거야, 씨발. 사실은 면전에 욕하는 건 내 전문이고, 면전으로 부족해, 씨발. 사실은 뒤에 가서 할까? 졸라 피곤할 거다, 씨발. 민주당을 대표해서 이명박 후보와 맞서다가 감옥에 보낸 겁니다. 이건 민주당이 연대해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너무나 될 당연한 문제입니다. 것이고, 겨우 감옥에 입감되는 그날에야 와서 그것도 사진 찍으러 다른 사람 다 밀어내고 사진 찍히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씨발 각오해야 해. 특히 많이 찍힌 사람들 누군지 아시죠? 죽었어 이 씨발. 저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꼼꼼하고 디테일한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버렸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내 맘을 몰라줄 수 있니? 진실을 알고 싶어. 왜 나를 가둬둬 이 좁은 감옥에. 절대로 각하는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보복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사명 고유의 위장 전업이즘 교사의 금품 살포의 거짓말까지 누구로 막습니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거짓말 잘한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승리했다. 나는 꼼수다. 마이너한 소식부터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예. 네, 우리 각각께서 영문 자서전을 냈잖아. 예. 뭐더라? 더 언차티드 패스든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게. 맞지? 거길 누가 가, 이 씨발. 그걸 어떻게 가 그렇게 가다 다 죽어 아니면 감옥 가. 이 운세하고 연결되는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 졸라 뒤져봤더니 청와대 제1부속실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여기 이진영 국장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BBK 전문가들이 들으면 번쩍 이진영. 떠오르는 이름입니다. 이진영, 네. 이진영 국장이라고 BBK 자회사 LK뱅크. 네, 그때부터 있었죠. 그 전부터 있었어요. 비서였어. 네. 그때는 20대였지, 20대. 그렇죠. 네, 20대 초반이었죠, 그때. 그때부터 이제 서울시장 시절 안국포럼에 계속 다 비서하다가 결국은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이진영 국장이 주도해서 작업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문 자서전에 아마존에 혹평이 올라왔다. 그 기사 한번 났잖아. 호평 일색이었어요. 혹평 일색이다. 그게 11월. 혹평. 혹평.
족같다 이거지. 별이 하나야. 평균 별이 10별이 최고점 5개인데. 처음에는 혹평일생이었어요. 거기 읽어보면 별 0 주는 게 없어서 하나 준다 씨발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내가 그 기사 보고 나서 아 이거 작전 들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나 다를까 미국 갔다 와가지고 내가 다 뒤져봤다고. 그 한 달 사이에 서평 쓴 사람이 대충 세보니까 200명이 넘어갔어요. 갑자기. 갑자기. 팔리지도 않는 책이. 그래가지고 근데 또 최근에 서평을 쓴 사람 대부분 별 4개 아니면 5개야. 그리고 별 4개 하나에 4개나 5개 정도 준 사람이면 감동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원래 서평이 졸라 길어. 그게 정상이야. 당연하죠. 서평이 한 줄이야, 씨발.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냥 칭찬 일색이지, 씨발. 칭찬 일색인데. 네. 그래서 내가 얘네 프로필을 다 클릭해서 확인해 봤네. 네. 전부 아마존 서평을 처음 올린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세계 최초의 외국어 댓글 알바가 출연한 거야. 야, 이 씨발, 이 IP 추정하면 심지어 청와대도 나올지 몰라, 내가 보여줬으면. 진짜. 창피해. 정말 웃겨가지고.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알바. 타국어 댓글 알바도 등장해서 타국어 댓글 알바. 씨발, 우리 각하의 업적이다, 이거. 또 하나에. 일자리 창출.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돈을 안 들였으면 청와대에 그 의전팀에 통역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했다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이 소위 이제 인터넷 댓글 알바들은 이거 못한단 말이야. 영어가 안 되니까. 아니면 문장을 싹 주고 걔네들한테 그렇죠. 알바를 돌렸거나. 참 꼼꼼해요. 부지런하고. 아이씨, 쪽팔리게, 씨. 아, 정말 쪽팔려서. 진짜 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그래. 주가 조작 및 자금 세탁은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당선인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BBK 특검 발표. 소송 땅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검은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상은 김재정 씨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경위도 이 당선인의 측근 김백준 씨가 김경준 씨를 믿고 회사에 소개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 투자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된 김경준 씨. 구치소로 가면서 했던 말. 그 사람한테 축하드린다고 그러세요. 자, 그러면은 BBK 실소유주 관련 뉴스, 다스 소식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BBK 뉴스를 전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뉴스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다스고 하나는 도곡동 땅입니다. 다 그렇죠. 연결돼 있습니다. 도곡동 땅을 매각한 돈의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고, 다스에서 BBK에 190억이 꽂혔어요. 꽂힙니다. 190억이 꽂히는데 투자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준하고 손잡고 BBK를 만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형과 처남이 190억을 쏟아주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안 물어봤다는 거지. 안 몰래. 물어보고 몰래 비밀리에. 그것도 몇 분 만에? 그렇죠. 불과 몇 분 만에 김경준한테 쏴줘놓고 30분 만에. 10분 만에. 그때 BBK 검사들이 그럼 그렇죠. 절대 모르셔야죠. 그렇게 끄덕끄덕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흘러나왔는데 친박계 의원의 이해운 의원이 있어요.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이해운 의원이 지금 현재 그 비대위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금 한나라당에 흘러가잖아요. 네. 거기서 실세죠. 실세. 그분이 25일 날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그 BBK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면서 정봉주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얘기했는데 다스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잘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싱가포르는 그러면서 이해운 의원이 한마디 더 합니다. 싱가포르는 국세청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더군다나 실소유주가 각하로 의혹 제기되고 있는 장부상으로는 처남과 형의 소유로 된 이 다스 본사가 싱가포르로 이전한다는 거야. 본사가. 지사를 낸다는 게 아니야. 원래 30대 재벌들이 이 조세 회피 지역에다가 계열사를 원래 많이 설립을 해요. 싱가포르는 금융이 발달한 나라고 외국에서 회사를 옮기고 그러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옮기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김진숙 의원이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로 싸운 한진중공업 있잖아요. 네. 필리핀에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수빅 조선소라고 네. HHIC 필리핀. 근데 이걸 어떻게 소유하냐면 한진중공업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이 HHIC인데 HHIC 홍콩이 HHIC 사이프러스를 소유해. 그리고 HH 사이프러스가 HHIC 덴마크를 소유해. 그리고 HHIC 덴마크가 HHIC 필리핀을 소유해. IC가 뭐야? IC. 졸라 복잡하잖아. 이렇게 해서 세금도 해결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하면 이게 여러 나라에 걸쳐있기 때문에 졸라 복잡하다고. 자, 이거 BBK에서 나왔던 수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다 지사야, 지사. 그렇죠. 근데 여기 다스는 본사를 이전한다. 아니, 근데 자, 아예 보시죠. 다른 나라 회사가 되는 거야. 다스라는 게 대통령하고 가장 관련이 깊고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형이 소유주이고요. 처남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본인을 고리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회사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런 나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한나라당이나 국회의장 비서가 국가의 중추기관 그리고 민주주의 꽃을 공격하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개판인 나라가 이게 뭡니까? 자 다스로 좀 넘어가 보죠. 그럼 잠깐만. 네. 그 전에 근데 이게 왜 싱가포르냐? 이거 설명을 좀 필요해. 왜 싱가포르? 이게 중요해. 조세 왜냐면 회피 지역이라면서. 그건 기본이고 이게 이제 그 최근에 스위스를 대신해서 국제적인 부자들이 일종의 은신처로 삼는 나라예요, 여기가. 은신처로 삼거나 아니면 정거장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은행 비밀주의 하면 스위스예요. 네. 그런데 2007년에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심하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스위스 빼돌린 돈들 네. 그거 그 계좌 내놓으라고 스위스 은행을 졸라 법무성에서 깐 거야. 그래서 미국에. 오픈되기도 했죠. 결국 그래가지고 스위스 은행이 졌어요. 네. 그래서 그 계좌명을 까가지고 줬다고. 네. 미 법무부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잖아. 그리고 최근에 위키릭스에 스위스의 한 은행 간부들이 무더기로 들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계좌들을. 그래서 이 부자들이 돈을 졸라 빼서 어디로 튀었냐면 싱가포르 같은 데로 튀었는데 네. 그래서 그 스위스 은행들도 그 싱가포르에다가 이 지사를 졸라 강화해요. 그렇죠. 뭐 UBS가 제일 큰 스위스 은행이라고. 네네. 여기도 그렇고 줄리어스 베어 이런 것도 네. 전통적인 스위스 은행인데 얘네들이 이사회를 아예 싱가포르에서 해 이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가 제2의 고향이다 이런 말도 해. 자 싱가포르. 거기로 각하께서 가신다는 거야. 그 전에 또 하나 더 있어. 우리 각하 형님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 제가 도곡동 땅을 계속 찾으면서 이지영 씨 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맥쿼리의 주인공 이지영 씨. 인천공항을 꿀꺽 드시려고 하셨던 매입 사건. 뒷돈이 아니라 앞돈 사건의 매각이 주인공. 아니라 매입. 매입의 주인공 이지영 씨가 싱가포르로 이민 간 게 올해 초였습니다. 자, 한번 올해 6월. 올 6월이었습니다. 5월인가 6월. 네. 근데 아예 한국을 떠났어요. 네. 한국에 있는 걸 다 정리하고 네. 그럼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했나? 그렇습니다. 이민 갔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지영 씨,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하고 우리 각하의 아들 이시영 씨는 재산 등록 신고에 재산 신고를 안 해요. 근데 이시영 씨의 재산이 나오지 않으면 각하의 재산이 어림짐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돈 거래가 거기만 가면 이게 블랙홀처럼 비어요. 그래서 재산 추적이 안 된다고 이미 이지영 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은 전국에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도 어림잡아도 수백억대 부자가 더 넘어갔었는데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또 나왔어, 씨. 조진호. 왜? 아예 소설가로 전업을 하지 그래. 뭘 전업이야? 소설이 아니야. 소설이 아니라고? 그래. 그렇다면 경찰서에 좀 나와봐. 내가 왜 나가? 소환 명령을 몇 차례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아니, 크리스마스에도 전화하고 그러는 게 어딨어. 크리스마스잖아. 진짜 조현호 청장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다. 출장 조사를 할 수가 있어. 아니, 한선교 서면 조사하고 당신도 조사를 안 받으면서 나한테 왜 조사받으라고 그래? 한선교하고 너하고 같아? 누구? 다르지? 어? 조진호. 뭐? 고등학교 때 했다면서.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그래도 또 까. 고만까. 아무튼 저기. 근데 이 이지영 씨는 이지영 씨를 따로 다뤄야 할 만큼 이 의혹이 많아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따로 주제야. 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게 한국투자공사에서 저기 싱가포르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최시중 가카의 멘토 최시중 최방통의 양아들 정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저기 국장 하나 하고 계속 뒤에 파고 다니니까 사표를 내고 이민 간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 아니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 다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지영 씨가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한국투자공사가 네. 미국의 이 메릴 린치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네. 인수위 시절에. 네네. 당선자로서 가장 힘이 셀 때가 인수위 시절이죠. 그렇죠. 그 당선 이후보다도 인수위 때 가장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저기 애매한 MOU. 쿠르드족하고 그 자원외교, 자위외교 하고 다녔죠. 그 조 단위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이 메릴린 투자의 2조, 2조 무려 2조 가까이 손실을 입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상득 의원의 아들, 바로 오늘의 살짝 주인공 이지영 씨가 연루되어 있다는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요즘. 네. 등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요 건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더 세세하고 꼼꼼한 터치. 저희가 약속합니다. 이지영,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시영 잘 유심히 지켜보시고 간첩은 아닙니다. 신고. 대통령 조카, 대통령 아들. 네. 이분들의 재산이나 돈 거래가 나와야 카카의 재산이 파악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새로운 거다, 이거. 머슴들이 말이야. 머슴들이 말이야. 머슴들이. 재테크가 아주 대단하네. 당신한테 배운 거 아닌가요? 정 회장님, 왕 회장님한테 배운 거 아닌가요? 나하고 머슴하고 엮지 마라. 아니, 몽준이 봐. 몽준이는 거기 가서 막 꼬박꼬박 빌고 있잖아. 정말 답답한 부분이야. 머슴이었어, 머슴. 우리 머슴인데 말이야. 요즘 되게 재벌 총수들도 말이야. 꼼짝 못 하잖아요. 아니, 그 머슴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그러니까요. 이 회장. 그 사람 뭐야,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은 목이 짧아서 조아리진 않고 있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 똑같아! 야, 이거, 이때까지 왜 안 했어, 이런 거, 씨. 우리 삼성은. 왜 잔발 잤으니 되자. 이 세계 1등 기업으로서 자존심을 그동안 지켜왔던. 자존심이 어디 있어, 삼성이 뭘 말로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주진우. 왜? 내가 조현호를 영입할 수가 있어. 하나도 안 겁난다, 씨. 하여간 이 회장 그러는 거 아니야. 쪽팔린 줄 알아야지. 머슴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야. 아우, 이빨 아파, 씨. 그렇다면 우리 정 회장님 아드님은 지금 어디 가서 머리를 또 누구한테 조아리시던가. 몽둥이. 야, 이거 웃기다. 몽둥이 개새끼. 잘한다.
이때, 정봉주 전 의원의 깔때기가 여기 딱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쉬운데. 이 대목에서 일단 깔때기 1, 준비된 거 집어넣어줘. 편집해가지고. 이것은 은폐 깔때기야. 깔때기를 날려야 될 시점에 안 날리면서 깔때기 효과를 내는. 김종사로 나오고.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게 종로 경찰서장 자작극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건희 회장 성대모사 압권이었습니다. 감히 하지 못하는데. 추진호의 가장 큰 라이벌은 조현호 총장. 아니야, 조현호는 아니라니까. 재용아, 조현호 영입을 해라. 상무 자리 하나 앉으면 되지 않겠어? 상무가 아니라 보니까 원래 출마설도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바뀌었어요. 출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제외 공간장 노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사 노리고 있습니다. 대사를 노린다는 이야기들이 어디 하나 자리 노리는데 보세요. 수사권 조정 신경도 안 쓰고요. 물대포만 졸라게 쏠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그냥 테이저건 쏠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 뺏기고 나서 자리에 연연하고 자리를 연연하겠다 직을 걸겠다고 하더니 직을 졸라게 안 걸어. 안녕하십니까. 소말리아 대사 조현호입니다. 소말리아 대사. 제가 테이저건 그리고 물대포 갖고 소말리아 해적들 퇴치하겠습니다. 카카 소말리아 보내줬어요. 조현호였습니다. 이게 태평양 깔때기라고 하는 소리야. 조현호 청장이 부산에 뜻이 있었습니다. 기장이 마을이 부산시 기장군. 네네. 그래서 그 동네에 유난히 경찰 홍보 책자가 많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현호 청장이 자기에 대한 쏟아지는 비난 그리고 김용민의 성대모사 이런 게 또 부담스러워서 진짜 많은 분들이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 조현호 청장이 접은 걸로 실제 알려졌습니다. TV 뉴스에 나오면은요. 네. 그래 웃기대. 그래요. 웃기겠지 이제. 까닭도 없이 웃기대. 까닭도 없이.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비슷한데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해. 김용민하고 안 비슷하게 하려고 음성 변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뛰어봤자 벼룩이지. 근데 이 목소리 옆에다가 조현호 청장 목소리 한번 들려줘봐. 그렇게 해봐요. 지금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 100m, 50m 그 사이 거리에서는 물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원래 봉도사 또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들어가야 돼. 웃음 1 추가. 웃음 1? 네, 여기 삽입. 그리고 다스는 하나 더 있어. 그렇죠. 네. 요게 진짜 재밌어요. 요게 진짜. 일단 팩트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간단히 브리핑할게요. 올 초에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작고합니다. 이분은 48.99%의 다스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대 주주였어요. 네, 1대 주주였습니다. 2대 주주는 이상은 이상은 대통령의 큰형이었죠. 46%. 그 다음에 5%를 김창대 감사. 네. 청계재단 감사, 네. 동지상고, 이명박의 절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갑자기 5%의 청계재단 주식을 청계재단에다가 갑자기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곡동 땅 사들인 사람. 네. 그 사람이 다스에 갑자기 입사해요. 그리고 그런데 또 거기서 재밌는 게 처남 김재동 씨가 사망했는데 그 유산을 아내에게 전액을 상속합니다. 아내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나중에 또 내야 돼요. 아들한테 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한테 일부, 아들한테 일부 이렇게 해야지 사실 상식적인데. 맞죠. 아니면 아들한테 주죠, 보통. 보통 아들한테 주죠. 네. 그런데 이 지분을 전체를 다 아내한테 상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었죠. 그 안에 싸움이 있다더라. 재산 분쟁이 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때 당시 한번 다뤘었는데 추정을 했었냐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이런 일을 한 이유는 아들인 경우에는 조카니까 아무래도 가깝잖아요. 네. 그러나 아내가 되면 처남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아내가 되면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재산을 방어하기가 쉽다고 판단한 김재정 씨의 작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 소설. 결국 그렇죠.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산. 그렇죠. 네? 인마의 포켓하드는.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단정할 추정이고. 수가 없는 네. 것이 왜냐면은 일단 어떤 등기부등록상으로는 김재정 씨가 일대 주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각하가 아닐까. 각하로 의혹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기사를 많이 됐었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에리카 김 누나의 얘기입니다. 허름한 잠바를 입고 다니면서 맨날 심부름을 하던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누구예요? 집사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에리카 김이 각하에게 그 사람이 김재정 씨였습니다. 김재정 김재정 씨는 항상 각하한테 주눅이 들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김재정 씨가 그 소위 요 표현 집사 집안일을 봐주고 하는 집사라는 표현은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에 근무할 시절부터 김재정 씨도 현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재정이가 그러면은 우리 현대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야? 현대에서 인물 여럿 나왔어요. 지금 왕 회장님. 몽준이도 인물은 인물이지. 왜? 응? 피파 부회장까지 축구협회가 개판이야. 우리나라 축구 봐봐. 감독을 그렇게 갈아치우나? 그런데 이 김재정 씨가 소위 집사라고 불리던 것은 오래됐고 현대에 근무하던 분들 중에 김재정 씨가 집사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의 비서실에 근무하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 그 현대에서 알고 있었다. 네. 어쨌든 정말 김재정 씨가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한다면 대단한 자산가인데. 그렇죠. 세금도 못 내고. 엄청난 자산가인데 신용불량자가 됐었거든요. 세금을 못 내 몇 푼을.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 지원 대체 이게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기를 김재정 씨가 이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자신의 이제 생명이 닿을 즈음이 되자 이 재산을 아내와 자식에게 어떻게든 왜냐면은 온 세상에다가 이 지분은 김재정 거라고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천명을 했었기 때문에 함부로 뺏어갈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그렇죠. 이 재산을 일부라도 실제 소유해 버리려고 하는 김재정 씨의 어떤 의도가 남겨진 유작이 아니겠는가 이 작품이.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 각하 처남의 아내가 이 지분에서 5%를 청계자들에 갑자기 기부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했죠. 예. 물론 굉장히 희한하다고 했지. 이 다음의 뉴스가 이제 희한한 일이 또 있는데 이 다음의 뉴스가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했느냐. 자, 지난해 돌아가셨고 그의 유족이 올해 5월에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납부합니다. 지금 시각은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주 협찬 57분 소송 정보입니다. 우리 경찰의 투철한 직업 정신만은 알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30일은 직장마다 종무식을 하는 날이죠. 경찰이 그날 주진우 기자에게 아침 10시까지 서울경찰청으로 나와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배부했다고 하고요. 이보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주진우 기자의 답이 궁금하시죠? 경찰 나으리 하시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하시되 달력 좀 보고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이런 대꾸였다고 합니다. 한편 강남의 금싸라기 땅 설해공원에다 효성빌딩 건립을 허가했던 당시 서초구청장 박성중 씨를 기억하시나요? 나는 꼼수다에서 수상한 허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박성중 씨는 지금 연간 보수가 1억이 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죠. 이 박성중 씨가 주진우 기자 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 둘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고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어요. 고소도 각하의 반띵 정신을 실천한 셈입니다. 이 시간 소식은 주진우 기자의 제보였습니다. 소송정보센터에서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였습니다. 57분 소송정보 BBK 실소유주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지난해 돌아가셨고 그의 유족이 올해 5월에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납부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여쭤봤더니 김씨 유족의 상속세는 450억 원가량인데 이게 다스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의 상속세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상속세가 네. 김재정 씨의 상속세가 이 다스 지분을 상속받은 거에 대한 상속세가 아니라 그걸 포함하여 다 합쳐서 450억 정도 되는데. 네, 450억 정도 되는데, 이 세금을 그 김재정 씨 측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은 다스 주식으로 냅니다. 다스의 19.73% 주식 상속세로 정부에다 냅니다. 최초 예정가액이 843억 원이나 됩니다. 그 비상장 주식이죠. 그걸 주당 가격을 국세청에서 얼마를 쳐주냐면 143만 4,111원을 쳐줍니다. 졸라 비싸. 삼성전자보다 비싸. 액면가는 10,000원인데요. 주당 가격을 143만 4,111만 원입니다.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했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주식 그 시세가 106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450억이 상속세인데 네. 그거를 19.7%를 내놓으니까 네. 그 19.7%를 한 주당 143만 원으로 책정해서 네. 총 843억 원어치라고 액수를 정해서 국세청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언론에서 기사가 나기를 네. 처음에 정한 매각가가 843억인데 너무 비싸니까 당연히 안 팔리잖아요. 안 그래서 팔립니다. 지금까지 6차례 6번이 유찰이 됐어. 유찰이 됐습니다. 지금 506억 원입니다. 네. 네. 앞으로 또 떨어지겠지, 계속. 그렇죠. 이제 10%씩 또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네. 세금이 한 300억 이상 걷어들일 거를 이제 날렸다. 네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 네네.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언론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네. 진짜 본질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해석인데. 이게 안 팔리면 당연해. 비상장이지. 배당도 안 되지. 그리고 19.7% 소유해봤자 네. 회사를 지배하지도 못해. 그런데 누가 현금 843억을, 이거 분할 판매도 안 해. 한 번에 다 사야 돼. 네. 843억을 내서 배당도 못 받고 네. 회사를 지배하지도 못하고 비상장인 걸 이걸 왜 사냐고. 안 사. 안 사기 때문에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유찰이어서 계속 가격이 떨어져.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 경매에 붙여질 때마다 10%씩. 그렇지. 그럼 세금은 회수도 못 해. 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나라 돈이 손해를 보는 거군요. 그것이 기존 언론의 시각이에요. 나라 돈을 손해보고 있다. 세금이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 언론의 시각이고 네. 내가 볼 때는 달라.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각하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언제나. 전지적 각하 시점. 왜냐면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계신 각하가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이 다스의 주식을 애지중지하십니다.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셨을까? 그러게요. 각하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네네. 사실은 실소유주가 각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한 방식의 세금 납부예요. 왜냐하면 일대 주주가 자기 일대 주주를 포기하는 거야. 네. 졸라 이상하잖아. 네. 일대 주주인데 더군다나 1,000억 이상 이영임이 남은 회사야. 그렇죠. 그리고 매해 몇백억씩 이렇게 그냥 굴러들어오는. 망할 리가 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일대 주주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 네. 이상하잖아. 졸라 이상해요. 그래서 각하적 관점은 무엇인가? 네. 전지적 각하 시점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각하가 천황 김재정에게 차명으로 맡겨뒀던 주식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네.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떠들어놨어. 왜냐면 다스는 각하게 아니라고 사방팔방에 떠들어놨단 말이야. 무관하다 자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뭐냐면 상속세를 일단 주식으로 내라고 해. 네. 처남의 아내에게. 네. 그리고 가격을 졸라 높게 책정하는 거야. 네. 아무도 못 사게. 그럼 안 팔리잖아, 어차피. 네. 안 팔리잖아? 800억대로 책정했다가 지금은 500억대로 떨어졌는데 안 팔려. 앞으로도 계속 안 팔릴 거야, 이건. 200~30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이거는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어차피 배당도 안 돼. 그리고 대통령 관련 주식이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사야 돼. 네. 몇 주만 살게. 이것도 안 돼. 네. 500억이면 500억 현금으로 빡 받고 사야 된다고. 네. 이걸 현금을 받고
주식을 19%를 다스의 주식을 소유했는데 네. 배당도 안 해주고 내가 일대 주주도 아니어서 회사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 아무 때나 190억 아무 데나 쏴주고 비상장이라고 해가지고 비상장 주식이라서 거래도 자유롭지 않고 글쎄. 이걸 누가 500억을 현금을 내냐고 안 돼. 그러니까 안 팔릴 거를 알고 최대한 높이 책정해놓고 유찰을 계속 시키는 거지. 네. 시간이 필요하잖아. 한 번에 가져갈 수가 없잖아. 네. 100억대가 돼도 내가 보기엔 팔릴 일이 어려워. 아니 대통령 관련 회사인데 누가 더군다나 사요? 대통령 죽어. 실소유주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실소유주가 각하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아니, 그럼 어떻게 할까? 계속 떨어진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군가를 대신 내세워서 조용히 네. 유찰이 계속되고 네. 어느 시점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네. 조용히 계속 유찰되고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 지분을 사들여. 네. 그러면 자기 지분의 19%를 합법적으로 되돌려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3쿠션으로 자기 지분 되돌려 받기 프로젝트라고 졸라 소설을 쓴다. 어떻게 생각해 이거? 응? 아니 저도 제가 이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봐 나는. 제가 지난번에 그 한두 달 전에 제가 다스에 대해서 세수한 거 얘기하다는데 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당자들을 다 만났어요. 전 국세청하고 저기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거는 합법적이고 비상장 주식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더 많이 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내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논리적입니다. 저의 추정이. 네. 그러니까 이 팩트는 이미 주진우 기자가 취재를 해놨어요. 네. 근데 역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이것은 각하 지분을 3쿠션으로 되돌려받기 하는 프로젝트다. 이것이 나의 해석이야. 네. 각하와 절대로 무관한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졸라 추정하는 바이며 누가 사가는지 잘 살펴봐야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해야 우리 각하께서 싱가포르로 가신단 말이지. 그렇죠. 해결 못하면 싱가포르로 옮기기 힘들어. 그래서 이 19%를 어떤 시점에 우리가 돈을 모아서 또 계속 떨어지면 내곡동 땅 옆에 알박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를 나눠 팔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쪼개서 팔아라. 쪼개서 팔아라. 그렇죠. 그렇죠. 왜 세금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회수 못하고 있거든? 네. 이 450억이나 되는 세금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쪼개 팔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 주식을 쪼개 팔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더 많이 받았다. 네. 이건 일부러 더 많이 냈다는 얘기야. 그렇죠. 누가 세금을 일부러 더 많이 내? 세금을 누가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은 주식을 내놓은 것도 이상하고 일대 주주가 주식을 포기한 것도 스스로 일대 주주를 포기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하는 것도 골 때리는 거야. 왜냐면 봐봐. 세금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해야지. 글쎄. 당연하잖아? 그래야 현금으로 꽂지. 지금은 종이 쪼가리야.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가로 책정해야지 시장가보다 높이 책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다스는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만 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주식 누가 사느냐? 지켜보십시오. 이제 김경준 미국으로 못 보내는 것처럼 몽준아 네가 사라. 다시 우리가 주인하고 모습 관계를 회복해야 돼. 몽준이한테 축구협회에서나 손을 떼라고 좀 일러줘요. 조진호. 왜? 정말 고등학교 때 맞아? 맞다니까. 그래도 똑까. 너무 그건 이제 좀 너무 야해.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원래 이 대목에서 이제 정 의원이 한 번 딱 껴들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은데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자기니까 한 발 더 나간다고 꼭 네, 얘기하게 매우 되네. 정확한 추정이고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전 항상 한 발 더 나가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네. 이게 넥타이 조금 꼬우면서 한 발 더 나간다고 이렇게. 원스텝 모아 깔때기 딱 들어올 타이밍인데 그립네요. 봉도사. 네. 이틀밖에 안 됐는데 씨발 보고 싶어. 그러니까. 저 또 씨발. 이 가족보다 더 뭐지? 가까운 사람 같아. 아이, 왜 그래. 그러지 마. 안 똑같아. 나 몰라. 안 똑같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공모한 혐의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잠깐만요. 공모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나라당 최고식 의원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 경기 시흥 출신의 배건우입니다. 선관위가 내부 공모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라면 이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을 상대로 해서 민리 형사 소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황식 국무총리.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맨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한나라당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짓을 했으리라고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정일 서거보다 더 중요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 국가를 부정하고 그것도 여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마구 공격해대는 국회의장 비서하고 한나라당 여당에서 마구 공격해대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디도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하십니까? 앞에서 선수가 뜹니다. 근데 그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뒤에서 공격하는데 공격 성공률이 가장 높은데 시간차 공격인데 디도스는 앞에서 뜬 바람잡이였습니다. 그 사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해야 돼. 검찰 수사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슈가 두 가지가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DB 연결을 끄는 게 디도스가 아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네, 절대 아닙니다. 디도스는 그 LG의 목소리가 요새 안 좋아. 너무 쉼 없이 몇 달을 달려왔더니 목소리 돌아오질 않아. LG 엔시스 좀 쉴라 그랬더니 또 봉도사 잡혀가가지고 씨발 아주 LG 엔시스의 디도스 방지 시스템이 막아냈다. 그렇죠. 디도스로도 특정 페이지, 그러니까 DB 페이지만 작동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럼 간단해요. 똑같은 조건에서 재현을 하면 돼, 그런 건. 그렇죠. 저는 계속 주장해온 바대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남는 건 외부 해킹이냐 내부 작업이냐. 그렇죠. 두 가지인데 만약에 내부 작업이 있었다면 사실 실제 작업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면은 메뉴에서 자기 주소를 딱 입력하고 클릭하잖아? 그러면 쿼리. 이 쿼리가 뭐냐면 DB에 이 정보를 보낼 테니 결과치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 그게 날아간단 말이야. 명령문. 근데 이 쿼리의 목적지가 DB가 아니라 엉뚱한 데로 날아가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야. 또는 DB 연동 주소를 빼버린다든가. 간단해. 사실은 내부 작업자가 있었다면. 이제 이런 추정의 근거를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건 이제 정황적 추정인데 이미 이렇게 준비했던 이들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내부자 협조를 선관위를 공격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선거 당일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근데 내부 협조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건 상정하기 쉽지 않아. 그리고 그게 외부에서 상식적이야. 그런데 이렇게 DB 연동 부분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이걸 웹 로그, 네. 웹페이지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네. 누가 접속했거나 웹 로그만 봐서는 몰라요. DB 로그를 봐야 돼. 근데 그렇죠. 경찰의 초기 수사는 웹 로그에 집중했다고 디도스냐 아니냐. 근데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검찰에서 그 한두 명을 더 구속했지 않습니까?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아무개 씨하고 강아무개 씨 이렇게 하고 구속영장을 쳤는데 이것도 경찰 수사도 경찰 수사하고 똑같은 거기에서 약간만 범주를 넓혀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그렇죠. 게 본질로는 가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웹 로그만 봐서는 모르고 DB 로그도 봐야 되고 되돌려놓은 걸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벤트 로그도 봐야 돼. 근데 이미 이걸 고칠 시간이 충분했단 말이지. 그렇죠.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로그를 뒤져가지고 그 로그로 정말로 그날 있었던 일이 뭔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흘렀어요. 만약에 당일날 바로 다 확보해가지고 전체 로그를 동시에 분석을 했으면 딱 하루면 다 끝났어, 이 사건은. 네. 근데 이걸 이제 디도스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논쟁들이 있어. 근데 이게 기술적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왜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냐면 네네. 만약에 이걸 밝혀낼 수 있으면 내부 작업자 예. 혹은 해커를 밝혀낼 수 있으면 누가 그 일을 사주했는지 역수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서라서 네. 계속 말해왔던 건데 네. 시간이 너무 흘렀어. 그래서 당시 상황의 로그를 누군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 한 네. 그래요. 누가 내놓지 않는 누군가가 그때 당시 로그를 그걸 저장해 놨다든지 어쨌든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소위 그 로그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늦었어 이젠. 네네. 텍스트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구속되거나 수사받은 그 당사자들이 공격한 사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윗선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윗선을 안 가? 예, 경찰에서는 1,000만 원 받은 게, 그리고 9천만 원 받은 게 우리가 말했던 1억 있지 않습니까? 딱 맞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 돈 거래래. 지금까지 돈 거래가 한 번도 없던 놈들이 갑자기 그 디도스 공격을 앞두고 돈 거래를 했는데 이건 사적일 뿐이야. 그렇게. 그것도 뭐 1억씩이나. 그렇죠. 조현호 청장이 이건 사적인 관계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입니다. 어떻게 그게 사적인 관계야. 사적인 관계. 뭐 사적인 쏠사. 쏠사.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뭐 할 수 있는 게 물 쏘는 거밖에 더 있어. 글쎄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이 새끼야. 그만 줘라. 깨기만 하면 조용해 이 새끼 자다가. 그래서 수사를 안 하고 그 자꾸 디도스로만 몰고 가서 이렇게 지금 묻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가 내 말이 그 말인데 이건 이제 선관위 디도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이죠. 그게 디도스였던 내부자의 소행이건 아니면 해커를 통해서 한 것이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여당이 국가기관을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격했다. 그렇죠. 이거는 부정선거 사건이에요. 그럼요. 12.16 부정선거라고 불러야 돼, 언론도. 네. 왜 디도스냐 아니냐 가지고 졸라게 뒤지냐고. 디도스 공격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신문 언론들 이거는 축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로드맵과도 같습니다. 12.16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도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기술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내부 작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타고 올라가면 누가 사주했는지 알 수 있다는 단서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기술적으로 디도스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다 막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비슷한 공격이나 거래가 있었을지 모르고요. 앞으로도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 감행됐을 그런 공격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16 부정선거라 불러야 마땅하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발칵 뒤집혀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그럼요. 사건이에요. 아니 그 다음 선거 그 큰 선거가 2개 남았는데 이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여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달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선거도 제대로 공정하게 못 치르면 이게 존재 이유가 없지요.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이제 비서관 정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누구를 탈당시킨다. 그리고 최구식 의원 가지고 이제. 검찰 소환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선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의원 하나 정도는 연루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이 정도 또 대책 회의가 나온 것 같아요. 의원 하나 정도, 한나라당 의원 하나 정도 끌고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어디만큼 온 것 같습니까? 발가락에서 얼마나? 발목 정도 왔다고 보는데, 발목. 아니, 의원이면 좀 몸통까지 온 거 아닌가요? 발목밖에 안 되지. 의원 생각해보자고. 최구식 의원 정도로 해결보자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최구식 의원 센 사람입니다. 진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 발목입니까? 이거 가지고 왜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말이 안 되냐면, 최구식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네. 그러면 진주 시민들이 우와 하고. 네. 재선시켜주나? 아니면 최구식 의원이 나경원 그 일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진주 시민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최구식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개인적으로 사모하거나 그래가지고 막 고소고발돼 삭제 튀어나와. 그냥 살리지 이거. 아니 그렇다고 나는 추정할 수도 있지 뭘.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보자고.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최구식 의원이 나경원을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관위 DB를 끊고. 네. 혹은 디도스 공격했다고 치자고. 그럼 진주에서 당선되냐고 다시. 그 말도 안 돼. 너무 구식이야 이거. 범죄에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기가. 아이, 진짜 구식이라니까 아유 네. 디도스를 하건 DB를 끊고 간에 선관위 공격을 하면 재선이 되냐 말이야. 얻는 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부담을 지고 공격을 지휘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어떤 그림을 내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말이 안 돼. 네. 이게 의원 하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어떻게 의원 하나가 육사 네. 주소 옮겨라. 네. 이거 어떻게 명령해? 그리고 안 되잖아. 검찰 경찰 다 봐준다. 이걸 어떻게 해요? 전체 투표소 변경상 네. 의원 하나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러게요. 어떻게 모두를 움직이냐고. 최구식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정봉주 의원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깔때기야? 정봉주 쓰리쿠션 깔때기냐? 쓰리쿠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동반 깔때기. 이게 동반 깔때기. 동반 깔때기. 동시 패션 깔때기 하나 나왔어. 아이 씨발 목이 너무 잠긴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네. 목이 너무 잠기는 관계로 요새 쉬질 못했어요. 몇 달 동안. 주진호도 요새 맨날 약 털어놓고 있고. 한 주먹씩 먹어. 저도 죽겠어요 이러다가. 먼저 죽겠어 씨발. 각하보다 먼저 죽겠어 이러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요새 각하 얼굴 윤기 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이 썩어간다. 이거는 각하한테도 우리가 도리가 아니야. 이 헌정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이 봉주 1회. 네. 요거는 일단 여기까지. 그만해. 저희가 그래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봉주 1회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금요일 또 면회가 또 가요. 또 가.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또 가. 정봉주 전 의원 구출작전. 네. 일명 구출작전. 가서 우리가 탈옥을 시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구출작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만 한명숙 전 총리가 이 구출작전에 조직이 구성되면 한명숙 전 총리 또 성대모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명숙입니다. 한 총리 이게 목소리가 간드러지게 넘어잖아. 한명숙입니다. 웃기다. 그 조직에 힘을 보태주시기로 하셨고 당연하지만 하셨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봉주법 발의해서 정봉주 의원을 감옥에 보낸 그 법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저한테 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 쪽은 천정배 의원이 힘을 써주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민주공화 양당은 민주통합당, 예,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경선이 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듯이 대단히 혁명적인 프로세스예요, 지금. 네. 70%가 일반 시민의 투표로. 네.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를 일반 시민의 투표로 뽑은 적은 없어요. 이제 진정한 국민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거. 모바일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콜센터 1688-2000번 그리고 홈페이지는 www.2012vote.kr 2012vote.kr 거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간단해요. 등록 절차도. 왜 휴대폰으로 자기인증 나오잖아요. 그거 받아서 내 휴대폰이 맞다 인정하고 나면 졸라 간단해. 10초면 돼. 그리고 어디 안 가고 휴대폰에서 그냥 투표하면 돼.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최고위원 경선에 나가는 후보들 중에 당선 가능 선상에 들어가는 후보들 몇을 불러서 정봉주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그것만 물어봐요. 정봉주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저희가 청문회 및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해. 정봉주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가장 또 상징적이고. 그리고 왜 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뭐 이런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이 심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인단을 등록하셔서 일반 시민의 힘으로 정당의 개파나 조직 혹은 버스 동원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대표를 뽑을 최초의 기회예요. 이거 해보고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바꿔버릴지 몰라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못 바꾸게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그 점령합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 남는 정보도 아니고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민주당원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저 사람이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돼야 정봉주도 구출해내고 명실상부하게 국민을 대리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대표를 뽑으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진짜로. 1월 7일까지가 접수 기간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듣고 판단해 봅시다. 다시 한번 주소 일러드리겠습니다. www.2012vote.kr 2012년 vote.kr이 되겠습니다. ARS는 1688-2000번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고소고발로 어떻게 팔 다리를 묶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57분 소송정보 앞으로 계속 집어넣어서 알려드리겠고 요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SNS를 쓰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쫄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그 협박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 쫄려고 하는 분들 쫄지 말라고 저희가 쫄지마 프로젝트 정봉주 전 의원이 들어가는 날 바로 발동을 건 쫄지마 기금 그 기금에 꼼수다를 방어해주고 변호할 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변 홈페이지에 가셔서 쫄지마 기금 그것은 자신이 SNS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남기고 간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막아내는데 쓰이기도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minbyun.org 민변.org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참여. 그렇게 되나 봐라. 그렇게 될 거야. 주진호, 왜? 경찰서 좀 나와봐. 한성균하고 당신이나 좀 나가. 검찰에 가서 조사 좀 받아. 왜 국가에. 이거 봐라, 이제. 자, 수감. 3일째입니다. 네. 벌써 보고 싶어요, 정봉주. 저희가 꼭 빼내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무도 쫄지 마!
많은 사람들이 야수적인 학대 행위와 고문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뒤늦게 사법적 사실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류를 때로는 강하게, 길게도 하고 또 짧게도 하고, 고통과 공포는 주되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도록. 지금은 네가 나한테 당하지만 민주화 되면 내가 너한테 당하겠다. 그때 복수해라. 전기 고문을 받을 때의 그 광경, 옆에서 싸늘히 미소 짓고 소리 없이 짓던 그 미소가 생각이 나면서 두렵고 마음으로부터의 이 참회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지난날 국민의 상처, 국민 모두에 왔던 고통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주 교도소를 찾아가 20년 전 자신을 고문했던 이근한 전 경감을 직접 면회하고 용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관됐던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생을 기억합니다. 그분에게 헌정하는 의미로 이제는 유언이 된 말씀을 성대모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2012년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합시다. 오로지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권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세상의 방향을 정할 것입니다. 온몸으로 사랑했던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졸지 마! 끝! I'm the upright. So frustrated.